IT 이슈 투데이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예, 물론 지금 제가 지각을 했지만 10월 25일 금요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25일이니까 월급날. 그죠? 옛날에 우리 G.O.D에서 Friday Night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죠? 거기 이제 이런 그 랩 가사가 있잖아요. 금요일 밤, 오늘 밤, 오늘은 월급 탄 밤, 기분이 삼삼한 밤, 아침부터 왠지 좋은 예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즐거운 금요일 밤을 보내셨습니까? 네. 아, 녹화하는 시간은 사실은 26일 0시를 넘어간 시점인데, 네, 오늘 월급탄 금요일 밤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잠깐 광고 말씀. 뭐 이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11월부터 IT 이슈 투데이가 일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방송됩니다. 제 본업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유튜버로서의 웨이트를 살짝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 1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IT 이슈 위클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오늘 5가지 뉴스를 뽑았는데,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거를 이슈로 좀 파볼까 말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아주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오케이, 이거 이슈다라고, 딱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알아두면 쓸모있는 뉴스들로 엮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손정희 회장의 이제 펀드는 뭐 크게 보면 소프트뱅크가 직접 운영하는 펀드가 있고 또 아시아 권역을 대상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운영이 되는 비전 펀드라는 그 펀드가 있는데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뭐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뭐 대략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전 펀드가 그 주로 대규모 그래서 스케일이 있는 투자를 많이 해왔죠. 뭐 우버나 위워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했던 펀드가 비전 펀드인데 자, 비전 펀드가 우버와 위워크 등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가치 하락, 그 기업들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6조 원에서 약 8조 원에 달하는 수준의 그런 금액을 손실 처리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손실 처리한다는 거는 어쨌든 투자 실패한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은 자산 가치가 날아간 것 같아. 인정. 이렇게 하고 장부에서 그만큼의 자산 가치를 쉽게 말해서 이제 빼버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 뭐 그동안 승승장구 해왔고, 투자 업계에서 또 여러 가지 스타트업 업계, 벤처 업계에서 상당한 신화를 썼던 손정희의 신화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워크의 경영권 자체를 또이 비전 펀드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좀 투자에 대한 실패가 아니냐, 손정희 회장의 의사결정이 맞는 거냐, 그 인사이트를 따라도 되냐,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여전히 이제 이런 위워크에 대한 경영권 인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 보면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엔 이제 손정희 회장 자체는 뭐 그다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 과연 무리수일지 그죠?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게 신의 한 수로 그렇게 평가받을지는 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투자 쪽에 계신 분들하고 좀 밥을 먹으면서 뭐 우스개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손정희 회장의 방식이 소뱅에서 투자를 하고 그걸 비전 펀드가 사주면서 또 가치를 한번 확 올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업체의 기업 가치에 대한 좀 거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 섞인 그런 시선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살짝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정말 신의 한 수인지 무리수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렇게 좋은 사인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중기부에서 이제 신문 기사 이렇게 났는데 중기부 이제 담당자하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던 걸 종합한 그런 기사인데요. 몇 가지 소식들을 이제 하나로 묶은 그런 기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년에는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소기업 중기부가 뭐의 약자죠? 아무튼 중기부에서는 이제까지는 사실은 40대 미만의 창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올해부터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40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구글과 MS도 이런 그 국가 차원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특히 희소식인데 팁스의 지원이 확대가 된다. 지금 현재 약 300곳 정도가 투자를 받는 그런 정도의 스케일인데 향후에 2022년까지 약 한 500곳 정도로 늘리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한 얘기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수록 굉장히 그 창업 지원의 그런 환경들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그렇듯이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행여나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제가 엊그제였죠?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과 현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를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권장하고 그런 그 환경은 좋아졌다.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좋은 환경들은 좋아졌으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실제로 창업자들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돈을 지원받는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아주 그 아이러니하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고르게 많은 회사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 간에 좀 조율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 정도까지 해주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연예 뉴스에 대해서 댓글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는 상업적 키워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의 두 공동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여러 언론에서 이제 기사가 났는데 결국은 이제 설립법에 대한 어떤 동참의 분위기겠죠. 그죠? 이제 본인들 표현으로는 어떤 사회적 소명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연예 뉴스는 그렇다 치고 정치 섹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그 정책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댓글의 폐해가 연예 뉴스에도 많지만 실은 정치 뉴스에도 참 많죠. 가짜 뉴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여론을 호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댓글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 섹션도 좀 생각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어쨌거나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카카오가 이 큰 형으로서 그죠 빅브라더로서 그래도 참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업계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이런 액션을 먼저 취했으니까 또 뭔가 화답을 하듯 뭔가 또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유사한 뉴스가 바로 또 오늘 있었는데요. 포탈 이용자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물론 있으나 그러나 정부 개입이나 폐지는 반대를 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모두 다 양쪽 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균형 있게란 표현보다는 둘 다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검에 대한 관리 주체도 뭐 포탈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3의 민간 기구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갈렸는데, 그러니까 긍정에 대한 인식도 높고 부정에 대한 인식도 높고, 그리고 관리 주체에 대한 의견도 매우 분분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역시 참 어려운 이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확하게 정부의 개입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 요거만큼은 이제 일관되게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만, 뭐 실검 서비스 자체가 뭐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어뷰즈하는 그런 세력이 잘못된 것이고요. 예. 아, 부디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물론 포탈에서도 그런 이제 어뷰즈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쨌거나 뭐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좀 더 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최근에 네이버 실검에 대해서 좀 좀 뭐랄까 비판적으로 글들을 쓰시는 분들의 몇 개 포스팅을 읽어보면 네이버가 이제 어떤 특정 업체의 뭐 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실검에 이렇게 띄워주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제 동의는 돼요. 사실 너무 그렇게 실검이라는 게 상업적으로 보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실검 서비스도 계속해서 좀 진화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뭐 폐지하라 막 이렇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의미로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판 포브스의 설립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유니콘 기업의 개수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판 포브스의 설립자 이름이 후지 워프라는 사람이래요. 이게 중국어 맞나 싶은데 아무튼 후지 워프래요. 이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206개, 미국이 203개, 그래서 중국이 3개 차이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유니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는 어디 어디냐를 두고 상위 7개를 뽑아봤더니 그 중에 5개가 역시 중국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태그에 써놨습니다만 살짝 과장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업 가치라는 건 상당히 상대적이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매기기 나름이기도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M&A가 아주 최근에 일어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제 현재 기업 가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냥 약간 숫자 노름 같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를 분석할 때에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후한 기업 가치의 밸류에이션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 의심이 매우 많이 드는 그런 기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사를 왜 뽑았느냐? 그러나 이건 있어요, 그죠?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인터넷 산업 자체가 점점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이걸 발표를 할 때 뭐 살짝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했더라도 아마 중국이 206개, 뭐 미국이 203개는 막 겨우 어떻게든 맞춰서 하여튼 세계 1위를 만든 것 같은데,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깎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에 상당히 많은 유니콘 기업이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위력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솔직히 이게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리고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건 반대로 어렵고, 중국 기업들은 뭐 마구마구 치고 들어오고, 뭐 틱톡 이런 거 뭐 마구 들어오잖아요. 뭐 게임들, 뭐 선정적이고 굉장히 어떤 저 사행성의 그런 게임들도 뭐 마구마구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게 참 경쟁이 쉽진 않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또 약간 이제 법에 대한 부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만만치는 않은데, 요걸 참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이 기업들이 각각 경쟁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살짝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어쨌든 위력이 대단합니다. 좀 무서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동향도 꾸준히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벌써. 예. 자,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긴 한데 우리가 인터넷 쪽에서는 뭐 엄청나게 앞서 있는 것 같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뭐 약간 한탄처럼 끝났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